알려주는 꿈이 하나씩 있어요. 가다가.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지몽을 꾸게 되면은 한 번쯤 알아봐야 돼요. 도대체 음, 이게 무슨 내용인가. 네, 예지몽 같은 것은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음, 뭐 하루 이틀 걸려서 계속 이렇게 막 꿔줘요. 며칠간 음, 연속으로. 그거는 가르쳐 주는 것이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 그런 꿈을 꾸게 되면 꼭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만약에 그게 안 좋은 꿈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예지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봐라. 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 그 젊었을 때는 정신이 좀 맑아서 그랬는지 예. 그런 꿈들을 좀 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딱 그 예지몽 그런 꿈들이 이제 안 꿔져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풀어지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안 도망가 버죠, 꿈들이. 예,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좀 보면은 이렇게 내 머릿속이 이렇게 그 항상 맑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군대에서 짬밥 딱 먹으면서부터 그게 싹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짬밥 군대에서 체질인데 그러면. 아니 그냥 군대에서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머릿속에서 이제 그 딱 느껴졌어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 밝고 그 뭐, 막 옷이, 투명한 아이고, 누구 오시는 분? 이 네, 꿈도 이제 무언가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횡재수예요. 네, 하여튼 무엇이든지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집으로. 그거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꿈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것을 버리거나 밖에서 좋은 것을 만났는데 미처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것은 이득이 되는 꿈이 아닙니다. 음, 하여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하다못해 빗자루 하나라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이제 횡재수 꿈이죠, 그게. 자, 오늘 공부는 사주의 핵심인 천간에 나타나는 것들. 지지는 숨어있는 창고의 역할이죠. 지지는 숨어있는 창고의 역할이고, 천간은 나타나서 실제로 움직이는 기예요, 기. 그래서 제가 항상 천간은 기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천간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막 흐름에 있어요, 흐름이. 그 흐름이 생의 흐름인지 극의 흐름인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생이라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러한 그 정상적인 흐름. 이 흐름은 좋습니다. 이 흐름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어, 뭐 거의 뭐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러나 이 한 가지 건너뛰면은 목에서 화를 건너뛰고 토로 가버리면은 극이 일어나요. 그거는 그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정상적인 기의 흐름이죠. 예, 기의 흐름인데 이게 한 칸을 건너뛰면은 이 정상적인 흐름이 이제 찍어 누르는 극의 흐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목생화로 가지만은 화를 건너뛰면은 목극토가 돼버립니다. 또 화생토 하지만은 화에서 토를 건너뛰고 넘어가면은 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화극금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면은 극의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작용이 아니죠. 극이라는 것은 찍어 누르는 것이죠. 찍어 누르고 못 살게 굴고 예, 한마디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칸씩 건너뛰느냐
바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넘어가느냐. 이것뿐이에요. 이 오행의 흐름은.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계절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목생화라는 것은 결국 목은 봄이에요. 모든 것이 나타나는 봄입니다. 봄이 가면은 뭐가 와요? 여름. 여름이 와야죠. 그게 목생화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이 화를 건너뛰면 이제 뭘로 넘어가 버립니까? 목생화가 아니고 여름이 아니고 늦여름이 와버려요. 늦여름. 늦여름이라는 것은 결국 음양이 서로 만나서 씨알을 맺히는 토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목극토가 돼버립니다. 한 가지 건너뛰어버리면. 또 화생토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토로 건너뛰면은 화극금으로 넘어가 버려요. 한 가지 건너뛰면은 좋지 못하는 극의 작용이 일어나더라. 그게 이제 천간의 기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지지는 이 앞전에 좀 공부 좀 했어요. 지지. 지지는 결국은 인생을 사람의 생과 사를 12단계로 쪼개서 각 단계가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장생이라는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납니다. 장생. 자, 그러면은 내가 태어날 때 장생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나는 장생의 기운이 그게 이제 내 사주에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장생의 기운. 자, 그래서 장생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벌써 무엇을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생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장생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이 앞전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책을 쓸 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거의 하나 가지고, 장생 하나 가지고 일주일 정도로 드럽았어요. 드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드럽하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그러다 드럽하다 보니까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스승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공부를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깨우칩니다. 그 어렵게 깨우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어내려고 하나 하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가 어쩐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장생이라는 것은 결국 태어날 때의 기운이더라. 그러면 태어날 때 기운이 무슨 기운이에요? 태어나서 엄마의 젖꼭지 물고 있는 것을 시기를 장생이라고 그래요. 그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애기는 누구나 좋아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르르 깍꿍하고 하다못해 깎아라도 하나 줄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라도 하나 줄라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장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생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면은 평생 어떠겠어요? 평생. 사랑받고서. 평생 그 기운이 흐릅니다. 그 평생 사랑받고 살아요. 그리고 평생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없으면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그게 장생이에요. 그러나 이 장생은 독립적인 것은 못합니다. 홀로서기는 못해요. 왜?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홀로서기 합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홀로 한다거나 무슨 큰 일을 벌린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망하자는 행동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비유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12운성은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냥 보여요. 그래서 12운성을 이 앞전 시간에 했고 오늘은 그 위에 나타나는 천간에는 과연 무엇이 나타나고 어떤 작용을 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화이트보드 보입니까? 네. 네, 화이트보드에 내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음.
자, 이 화이트보드의 채우는 사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향의 역방향이에요. 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연, 월, 일 이렇게 쓰지만은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쪽 반대쪽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버리면은 이제 다른 책하고 이렇게 볼 때 서로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옛날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좌에서 우로, 좌에서 우로 쓰겠습니다. 근데 오도로 가버렸네? 다시 그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쓰는 것이 연입니다. 연. 그 태어난 생연이에요. 그래서 연주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연주, 연주. 주자가 기동주자예요. 얘가 생년인데 얘가 기동주자. 기동주자는 나무목의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주인이다. 나무가 주인인 것이 결국 뭐예요? 그 집의 기둥이죠, 기둥. 그래서 기둥주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연. 다음에 이제 월입니다, 월. 무슨 월에 태어났느냐?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월이에요, 월. 월주. 왜 그럽니까?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월주입니다, 월주. 월주 중에서도 월지예요, 월지. 이 월지를 가장 중요한 저는 뭘로 보냐면은 저울추로 봅니다. 저울추. 저울추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게 단위를 재는 기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월주가 모든 것의 무게를 재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자, 다시 보기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자년, 갑자년에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갑자년.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정유월이 되겠습니다. 정유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유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난 달이 무슨 달이에요? 태어난 달. 태어난 달이 이겁니다. 태어난 달. 그래서 이 태어난 달이 이 사주의 모든 것을 저울질해서 그 힘의 세계를 나타내주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월치가 이게 태어난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태어납니다. 1년 12달 중에 어느 달에 태어나요. 그 어느 달에 태어났는가 그 달이 무슨 계절에 속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는데 가을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자, 가을에 태어났으면 저는 무슨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났습니까? 추운 기운. 가을에, 가을에 금기. 가을은 이제 목화토금수에서 금에 해당되죠. 가을에 금에 해당하는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이와 같이 가을의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기운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을의 기운을 좀 읽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을의 기운을 읽는 것이 이 앞전에 공부했던 12운성이죠. 12운성. 자, 다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월주 다음에 이제 태어난 일입니다. 일, 날. 자, 일주. 자, 일주는 내가 태어난 생일이죠. 생일. 자, 그래서 그 생일을 예를 들어서, 어, 음, 무, 음, 무오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오일. 무오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주까지 했으니까 나 자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사주에서. 나 자신은 누가 돼요? 나 자신은 요 무토가 되는 거죠. 무토가. 이 무토를 나 자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무토가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무토가 몇 월 달에 태어났습니까?
6월 달에 태어났어요. 1, 2, 3, 4, 5, 6이 아니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하는 그 6월 달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즉 무토가 가을에 태어났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이제 시주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시조자가 몇 시에 태어났느냐? 자, 무토가 태어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녁 해 넘어갈 때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신유시가 됩니다. 신유시. 신유시가 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사주가 딱 꾸며져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자 8자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속을 알아보고 사람의 병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가정사를 알아보고 자식을 알아보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 이거는 뼈대입니다, 뼈대. 사람으로 보면 뼈대예요.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 살은 그냥 붙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태어났어요. 사람이 살도 붙고 뼈도 붙고 뼈도 크고 이게 키가 커 나가야 되는데 커 나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커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먹어야죠,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그 먹는 것이 여기서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 살을 붙인다고 해서 막 드립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그냥 제가 여기다 붙이는 것은 저는 보통 대여섯 가지 정도밖에 안 붙여요. 대여섯 가지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하면서 붙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 이렇게 써졌으면은 자, 우리가 요 밑에서 이것들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요거는 지지라고 그러죠. 지지, 지지. 이 지지는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 지자에 지탱할 지자입니다. 땅 속에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지탱해줘요. 음, 그 지탱해주는 것을 무엇을 지탱해줍니까? 이게 지지가. 지지라는 네. 것은 이렇게 쓰는데 지는 땅이고 그럼 땅 속에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지탱해줍니다. 무엇을 지탱해줄까요? 무엇을 지탱해줄까요? 지지가? 지 자신을 지탱해줄까요? 땅 속에 있는데 지탱할 필요가 없죠. 이 천간에 나타나는 것들, 요렇게 해서 요 천간에 나타나는 것들, 이 천간에 나타나는 것들을 지탱해 주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지탱해 주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은 그런 오행만 지탱해 줍니다. 이제 천간은 이렇게 되죠. 이 천이라는 것은 밖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늘을 천자고 이 간이라는 것은 뭔가에 혹하지 않고 홀로 우뚝 서는 것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간은 혼자씩 우뚝 서 있지만은 이것들이 우뚝 서려면은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요 지지에서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힘을 보태줍니다. 그래서 지지는 저는 이거는 창고라고 말합니다. 창고. 창고고, 요 천간은 실제로,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움직이는 것들.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서 간목이 있습니다. 간목. 이 간목을 우뚝 서게 밑에서 도와주는 것이 밑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서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는. 오행의 자는 뭡니까? 오행의 자, 겨울. 자, 계절을 보겠습니다. 계절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누면은 여기가 봄. 자, 봄이 가면은 여름.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쯤이 이제 늦여름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을, 여기가 겨울. 지금 그거 쓰는 거는 안 보이네요. 아, 여긴 안 보입니까? 예. 이 글자들 안 보여요? 방금 쓴 거. 아, 요거 쓰는 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봄이 왔어요. 봄.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죠.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옵니다. 이것을, 이것은 아무나 다 알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를 않고 여기에 어떤 것이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봄에는 삼계절을 말해요. 여름도 삼계절, 가을도 삼계절, 겨울도 삼계절, 그래서 1년 12달이죠. 이 봄의 계절에는 무엇이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봄에는 어떠한 것이 속해 있습니까? 지지에 어떠한 것이 속해져 있습니까? 봄에는 인, 묘진. 묘진이 봄입니다. 인묘진. 이게 봄의 삼계절이에요. 자, 여름의 삼계절은 아오미. 여름이 오면은 사, 오, 미. 이게 여름의 삼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의 삼계절은 신, 유, 율. 술. 겨울의 삼계절은 해, 자, 축. 자, 그래서 지금이 신월이요. 신월. 신월이야 그러면 무슨 계절에 속해요? 신월이라고 하면은 가을. 가을에 속하죠. 가을에. 자, 그럼 가을에 속했으니까 오행에는 무슨 오행에 속한다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쫙 머릿속에서 이제 내놓아야 돼요. 신월은 무슨 오행에 어디에 속합니까? 금. 가을은 금이에요. 금이. 자, 가을은 금입니다. 그래서 신월에 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다시 이 사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사주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습니까? 가을. 어느 계절? 금의 계절. 6월 달에 태어났죠? 이 6월은 어느 계절이고 오행에는 무엇에 속합니까? 가을, 금. 자, 가을에 속하고, 여기 가을에 속하고, 금에 속합니다. 금. 그래서 이것은 가을의 기운이면서 이거는 금이에요. 금이. 자, 금. 자, 가을에 속하면서 금이다. 그 계절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주에, 이 천간에는 뭐가 있어야 가을의 기운도 몽땅 받고 금의 기운도 몽땅 받아서 힘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사주에 뭐가 있어야? 병신. 예. 경이나 신이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요것은 지가 태어나는 계절도 맞고 또 지가 가지고 있는 오행의 속성도 맞고 그래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사주 공부에서는 체라고 그래요. 저는 체라고 그럽니다. 체. 체라는 것은 주체를 말합니다. 주체. 지가 힘이 가장 세니까 지가 이 사주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이 사주를 우물떡주물떡 손에 쥐다 폈다 하는 왕 노릇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체라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주에 이 가을에 태어나면서 금의 기운을 몽땅 받고 있는 놈이 있어요. 뭐가 가을의 기운을 받고 금의 기운을 왕성하게 자랑하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이 사주에. 네? 이 사주에서 어떤 놈이 그래요? 이 사주에서는 여기 시주에 있는 이 신입니다. 신. 이 신이 가을의 기운과 금의 기운을 몽땅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요놈이 이제 이 사주를 우물딱주물딱 쥐고 흔드는 말하자면은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왕 노릇을 한다고 해서 체라고 한다. 체. 체는 이제 주체의 줄임말이죠. 이 체. 자, 그래서 이놈만 봐버리면은 이제 나머지들은 전부 이놈 밑에 속하는 놈들이 되어버려요. 나 자신도 이놈 밑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가을의 기운에 가장 허약한 기운이 무슨 기운이냐? 계절이 가을이면은 그 가을에는 가장 허약한 기운이 있을 것이다. 또, 여름에는 가장 허약한 기운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건 상식이죠. 자, 여름이 되면은 가장 필요로 하면서 가장 허약한 것이 뭐가 가장 허약합니까? 여름에는 더위죠, 더위. 더위. 더위가 가장 강하니까 더위가 가장 강한 데서는 무엇이 가장 허약하겠어요? 차가운 기운. 그러면서 그것이 물이 됩니다, 물. 그래서 여름에는 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의 체는 화니까 화에 해당하는 병이나 정이 체가 되고 또 병이나 정의 반대쪽에 있는 수, 물, 요것이 가장 허약한 용이 되는 것입니다. 용. 체와 용은, 체는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왕이 돼요. 근데 그 왕에서 가장 허약한 반대편에 있는 것이 용이 되더라, 용. 용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다니는 백룡, 청룡, 흑룡이 아니고 써먹는다는 거예요. 써먹는다. 힘이 가장 약하니까 내가 부려먹는 것도 가장 허약한 놈을 부려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깜빵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깜빵에 가면은 누가 용이 됩니까? 이제 막 들어온 초짜가 용이 되죠. 그놈이 심부름 다 하죠.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을 가장 힘이 약한 놈이 결국 하게 돼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이 약한 놈이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써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쓸 용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쓸자, 용자, 쓸 용. 자, 이 사주에서도 이제 이 신이라는 이 금이 체가 되니까 이 체는 이제 무엇을 부려먹어야 돼요? 이 체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 요 가을의 반대편이 어디입니까? 이쪽에 범이죠, 범. 범이죠. 범은 인묘진에 해당되죠. 자, 범에는 천간에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납니까? 범에 나타나는 것은 갑이나 을이 나타나죠. 갑이나 을이 나타납니다. 제 말 들립니까? 네, 근데 어째 대답이 전혀 없네. 하고 있어요. 네. 갑이나 을이 나타나면은 이제 요 가을에 경금, 신금하고 짝을 이룬다, 짝. 왜?
힘이 센 놈은 힘이 약한 놈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럽니다. 우주에서도 그래요. 우주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것은 가장 힘이 센 놈이 이렇게 도와주도록 이렇게 우주의 법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또, 자, 여름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병화, 병화, 정화. 정화가 나타나죠. 네. 그러면 병화, 정화가 여름에 나타나는데 이제 겨울에는 뭐가 나타나서 힘이 가장 셉니까? 인계. 임수, 개수가 나타나서 한겨울에는 단단한 정말 그야말로 바위로 쳐도 안 깨지는 그 얼음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겨울에는 임수, 개수가 나타나서 가장 힘이 세더라. 그래서 여름에는 병화, 정화가 왕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임수, 개수다. 그래서 여름에는 임수, 개수가 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신유술, 가을에 신금이 왕체가 되니까 이제 용도 있어야 될 것이다. 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주니까. 여덟 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주는 다행히 갑. 봄에 해당하는 가불목이 여기 하나 있네. 그래서 요것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돼요, 이제? 용. 용이 되는 겁니다. 용, 용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끌고 가는 놈은 이 신금이지만은, 이 신이지만은, 체가 되니까 신이지만은, 이 사주를 먹여 살린 놈이 뭐예요? 갑. 이 간목입니다. 간목. 목이 용이니까 이 사주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체가 있고 용이 있으면은 그 사주는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 도와주니까. 시킨 놈이 있으면은 벌어들인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괜찮은 사주인데 이제 우리가 두 개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 이 두 개가 어떤 놈들이냐? 이놈들이 과연 일을 해서 용의 작용을 할 놈들이냐? 이놈들도 체에 붙어가지고 뜯어먹고 부려먹고 주먹으로 때리고 할 놈들이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만 봐버리면 벌써 이 사주가 어떠한 사주다가 답이 나오는 거죠. 음. 자, 천간에 이제 무토하고 정화가 남았습니다. 자, 이 무토는 나예요, 나이. 자, 그리고 이 정화는 내 옆에 화입니다, 화. 자, 그러면 토하고 화하고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생의 관계입니까? 극의 관계입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생의 관계냐, 극의 관계냐. 화생토. 토하고 화는 무슨 관계예요? 생. 생의 관계예요. 네. 화생토라는 생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나를, 이 정화가 나를 어떻게 해줍니까? 나를 낳아줍니까? 내가 낳습니까? 이 정화를. 정화가 나를 낳아주는 거죠. 화생토하니까 정화가 나를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는 것을 이 사주학에서는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인이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는. 가정에서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 역할. 음. 엄마 역할이고 이게 조금 이제 넓혀가면은 넓혀갈수록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엄마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누가 엄마겠어요? 상사. 누가 엄마 역할을 하겠어요? 상사. 상사가 아니에요. 상사는 나한테 엄마 역할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뭐 별 역할을 다 해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다 있죠. 상사 중에 갑질한 놈도 있고 나를 도와준 놈도 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 상사가 될 수는 없어요. 나를 항상 엄마처럼 돌봐주는 사람. 직장에서 누가 있습니까? 직장에 후견이 있습니다. 후견이. 그래서 이제 새내기 직장인이 들어오면은 저 위에서 누구를 맺어줍니까? 누구를 딱. 맺어줘요? 딱. 후견인, 즉 멘토를 하나씩 이렇게 묶어주죠. 네. 예. 네. 그래서 빨리 일을 습득하라고. 음. 그래서 이 직장에서는 이게 이제 멘토. 상사가 아니고 멘토가 되고 후견인이 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묶어줬어. 예를 들어서
팀장이 요 대리 김 대리를 묶어줬어 나한테. 네가 좀 봐줘라. 업무를 잘 익히도록. 자, 그런데 김 대리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겠는가? 사주에 보면 딱 답이 나와버려요. 무엇을 보면 나옵니까? 요 인수를 보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와버려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토하고 정화는 이제 관계가 이제 인수라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어요. 인수. 자, 인수인데, 자, 인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엄마의 역할을 하는 정인이냐, 또는 내가 맨날 눈치를 봐야 되고 살살살살 눈치를 보는 계모의 역할이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엄마의 역할은 정인이라고 그래요. 정인. 근데 눈치를 봐야 하는 엄마는 편인이라고 그래요. 편인. 자, 그래서 이 엄마의 역할은 나하고 음양이 다르면은 음과 양이 만났다 해서 정인이라고 그럽니다. 정인. 정, 또 내가 양인데 양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양과 양이 만나서 양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렸죠. 그래서 치우쳤다 해서 치우칠 편자, 편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인수는 인수인데 무슨 인이에요? 무토가 음입니까, 양입니까? 갑을, 병정, 무 다섯 번째죠. 오니까 숫자가 오니까 양, 이거는 양이다. 음, 자, 양은 이거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배우죠. 이거는 양은 뭡니까? 양수는 1, 쌓아놓지, 3, 5, 7, 9 이렇게 나가는 홀수를 말해요. 홀수. 이거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또 2, 4, 6, 8, 10. 음은 2, 4, 6, 8, 0 이렇게 나가는 음을 말합니다. 이 양은 살아있는 것이고 음은 죽어있는 것으로도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아버지한테 인사드릴 때 몇 번 인사드려요? 인사를 몇 번 한 번, 합니까? 한 번 해요, 한 번.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살아있으니까.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는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음, 살아있는 사람이 양이 아니고 음이 되어버렸죠. 네, 자, 그래서 인사를 몇 번 합니까? 두 번. 절에 가서 두 번을 해요. 그 이유가 여가 있어요. 이 음양 때문에 그럽니다. 음양의 원리 때문에. 이게 우주는 모든 것이 음양 오행에 속해 있다. 우리가 알면은 전부 음양 오행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모두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무는 1, 2, 3, 뭐 갑을, 병, 정, 무 다섯 번째죠. 그래서 이 무는 양입니다. 양. 양이고. 자, 정은 몇 번째입니까? 갑을, 병, 병정, 정, 무, 네 번째. 병, 정 네 번째죠. 음, 사니까 이게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 음이죠. 그래서 양과 음이 만났으니까 인수는 인수인데 무슨 인수예요? 정인, 정인입니다. 정인. 자, 그래서 이거는 정인이다. 정자가 발을 정자를 씁니다. 발을 정자. 예, 올바르다. 정상적으로 만났다 해서 정인이라고 그럽니다. 정인. 자, 이와 같이 정인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인이 과연 나의 멘토가 될 것이냐, 나의 후견인이 될 것이냐, 나를 못 살게 구는 갓다리 정인이 될 것이냐,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무엇을 보고 알아봅니까? 채냐, 용이냐를 가지고 따지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채도 아니고 용도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느 편에 속하느냐, 어느 편에 속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돼요. 자, 이 정화는 어느 놈하고 사이가 가깝습니까? 이 체인 신하고 가깝습니까? 용인 목하고 가깝습니까? 용인 갑, 어느 놈하고 가까워요? 갑, 왜 갑하고 가깝습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왜 가까워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가?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또, 또 누군가 한번 또 말씀해 보세요. 이 정화는
목에 가깝습니까? 화에 가깝습니까? 어느 쪽 편이에요? 저는 목이요. 아, 목에 가까워요? 아, 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 가깝다고 판단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보는 눈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자, 사주는 체와 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예, 모든 것이 체와 영입니다. 체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 왜? 지가 왕 노릇하려니까 이 사주 자체는 내 사주인데 이놈 그놈이 나서서 지가 왕 노릇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놈이에요. 체는. 다음에 영은 영혼이 나보다 더 힘이 없어가지고 내 밑에서 예예하고 심부름하고 뭔가를 벌어들이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써먹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체와 영으로 나누는데 확실하게 체와 영으로 나누는 것이 있고 체에 속한 놈이 있고 영에 속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에 속한 놈은 이 사주에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체라고 그런다. 소체. 작은 체다. 작은 체. 그래서 소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용에 속한 놈은 무슨 용이 될까요? 소용. 소용이 되겠죠. 소용. 자, 그래서 사주는 소체와 소용, 용과 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래서 용이나 소용에 속하면은 이거는 이제 벌어먹여 살리는 일꾼. 사주에 일꾼이 많으면 뭐가 되겠어요? 좋아요. 부자가 되겠죠. 부자가 돼. 또 그 용들이 나를 전부 떠받들어주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뭐 그런 것이에요. 또 사주에 체가 많고 소체가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배고파요. 예. 벌어먹이를 살릴 놈이 없으니까 전부 뜯어먹을 놈만 있으니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글러먹었어요. 왜? 전부 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 노릇 하려고 하니 어떻게 내가 높은 자리에 갑니까? 못 가요. 사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만 구분해버려도 이제 모든 것이 구분돼요. 자, 이 화는 이제 봅니다. 화는 이 목하고의 관계를 봅니다. 목하고의 관계. 자, 목하고 화의 관계가 생의 관계입니까? 극의 관계입니까? 생. 예? 목국 너무 쉬운데? 목생화. 목생화 아니에요? 목생화. 목생화죠. 네. 자, 목생화인데 이 목에 용이 힘이 가장 없다는 것이에요. 용이라는 것은 이 가을에 용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장 힘이 없는 이 목의 힘을 갖다가 화가 뺏어옵니까? 화가 힘을 보태줍니까? 보태줘야 돼. 화가 목의 힘을, 보태줘. 아니,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뭐 진도가 나가죠. 보태줘요. 보태줍니까? 뺏어갑니까? 보태줘야지. 화가 갑의 힘을 보태줘요? 힘을 빼가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갑니다. 도와줘야죠. 네? 빼요, 빼. 누가 그 말씀하셨는데? 때는 건 맞대요. 빼가요? 예, 있잖아요. 빼내가 목에 있는 힘을 다 화가 빼버려요? 목생화에서 이렇게 빼내가 버잖아요. 예. 아, 빼내가잖아요, 지금. 데리고 그래서 지가 가버리니까. 꼽히려고 하잖아요. 목에 있는 기운을 갖다가 빼내가지고 지가 이제는 우뚝 서서 꽃을 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힘을 빼가니까 이게 뭐가 돼요? 용의 힘을 빼가니까 누구 편에 붙은 소용. 놈이에요? 소용. 소체, 체의 힘이 붙은 놈이에요, 체에. 그래서 이때는 소체가 되는 거예요, 소체. 영을 빼가니까. 소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소체네. 너는 소체. 그렇게 딱 단정하지 마시고, 이제 체의 쪽으로 와서 또 봐봐야 돼요. 체의 쪽에 와서. 체의 쪽에 와서 무슨 작용을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신금하고 정화하고의 관계를 봅니다. 관계가 생의 관계입니까? 극의 관계입니까? 그, 극이죠? 어떤 예, 극입니까?
화극, 화극금을 하죠. 네. 화극금을 하죠. 자, 화극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의 힘을 갖다가 이 화가 찍어 누릅니까? 버텨줍니까? 찍어 누릅니다. 찍어 누르죠. 체가, 왕체가 이제 힘을 못 쓰도록 찍어 누르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이놈이? 체의 편입니까? 용신, 영의 편입니까? 용, 이제 영. 인제는 영의 편이에요. 영이. 자, 음, 인제는 소용이다. 소용. 소용.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네. 이놈이 과연 소용인지 소체인지 구분이 안 되네.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제 했냐면은 기의 흐름을 봐라. 기의 흐름. 음. 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라. 기가 여기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목화토금수 기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기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기는? 옥생하에서, 갑에서 네. 갑에서 신으로 흘러가네요. 목생화, 네. 화생토, 토생금. 토생금으로 흘러가죠. 네. 예, 자, 기운이 어디로 갖다 뭉쳐버립니까? 이 사주는. 신으로. 시, 나중에 보니까 전부 기운이 흘러가, 이 구름이에요, 구름들. 음, 흘러가서 어디로 끝나버려요? 신에서 시, 끝나요. 요놈에다가 갖다 몽땅 줘버리죠. 네. 요놈에다가 갖다 몽땅 줘버리죠.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놈이 체예요. 이 사주를 갖다 움켜쥐는 체인데, 전부 지가 기운을 끌고 와버려. 이 기운들을 끌고 와버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체에다가 갖다가 힘을 버텨줘 버리는 것이 되네. 그런데,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유일하게 이 체의 힘을 갖다가 팍 찍어 누른 놈이 하나 있어요. 어떤 놈입니까? 어떤 정어, 놈이에요? 오. 오. 정어, 정화예요, 정화. 정어, 화금에서 이 쇳덩어리를 갖다가 금을 갖다가 찍어 눌러가지고 너 금이 안 돼. 너는 이제 무력이라고 막 찍어 눌러서 태워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가 이제는 무슨 작용을 합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무슨 작용? 허용, 용작용을 하는 거예요. 용작용, 소용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소용이다 하고 단정을 지어도 됩니다. 이제는 단정. 자, 이 사주에 음. 이제 용이 갑이 있고 정화도 이제 소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토를 봅니다. 무토. 자, 무토는 이제 어느 쪽이냐?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체에 붙어서 일 시켜 먹는 체의 쪽이냐? 아니면은 이 갑으로 붙어서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 체질이냐? 일꾼이냐? 이제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 무토는 누구 편입니까? 갑의 편입니까? 신의 편입니까? 어느 편이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신이요, 신이요, 신. 신, 자, 생의 작용입니까? 극의 작용입니까? 생의 행의장님, 작용이죠. 토생 금을 하죠. 생의 예, 작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무토는 뭐예요, 이제? 체에 붙어서 소체 작용을 하는 놈이다, 이놈은. 소체. 그러니까 사주가 이제 체도 둘, 용도 둘, 적당히 나눠져 있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적당히 살아갑니다. 적당히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운이 가만히 해먹는 놈이 둘,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는 놈이 둘, 사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크게 되지는 못하는 사주. 그러나 굶어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주. 버릇 먹을 놈도 있고, 썩는 놈도 있고, 그런 사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지지를 봅니다. 지지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는? 받쳐줘요. 지지는 그 천간에 있는 것들을,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창고라고 그랬어요, 창고. 이 창고는, 아이고, 얘는. 천간에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냥 막 갖다 도와줍니다. 유의로 나타내요. 자, 나타내는 것이 이제 봅시다.
이 자는 뭐예요? 자는. 겨울. 자는 해자축. 겨울이면서 물이고 얼음이죠. 자, 물이고 얼음이에요. 자, 이 물이고 얼음이 위로 나타나려고 하니까 뭐가 도와주는 거 있어요? 같은 것이 기운이? 신, 현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 현관에 없죠. 그래서 이놈 네.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자, 유는 유는 신은 신금, 가을이면서 금의 기운이에요. 자, 네. 이놈이 이제 누군가한테 도와주려고 위에 쳐다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신, 있습니다. 아, 어디 신금, 있습니까? 신에 신에, 시에, 있죠, 신에. 그래서 이 신에다가 지 것을 갖다가 계속 퍼올려 줍니다. 계속 퍼올려 줘요. 그래서 이 사주에 가장 힘센 놈이 누구라고요? 신, 요 신입니다. 신, 신. 요것이 왕체예요, 왕체. 이것이 이 사주를 갖다가 틀어잡고 왕 노릇하는 왕체라고요. 다음에 이 오를 봅니다. 오. 오는 사오미, 여름에 불의 기운이에요. 이 불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 병화정화입니다. 병화정화가 어디가 있어요? 월, 여기 월죠. 월에 있네. 그래서 이 병화정화, 이것도 힘을 조금은 받습니다. 왜?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힘을 좀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간목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아예 없어요, 아예. 왜? 도와주는 놈이 없어요, 도와주는 놈이. 밑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아예 없다고 그럽니다. 다음에 이 유도 이 신금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사주는 신금의 세상이다. 그러면서 이 간목, 이 간목이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여기서는. 나무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정화니까 불이고, 무토니까 흙이고, 신금이니까 쇠고 그러는데, 실제로 살아서는 놈은 이 목이에요. 자, 이 목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되죠? 어디다 뿌리를 내립니까, 나무가? 땅에다. 토, 토, 땅에다 뿌리를 내려요. 땅이 어디가 있어요, 땅? 땅. 무, 지, 여기가 무토, 있네, 여기 무토해가 있네. 무토해가 있네요. 네. 자, 무토에다 뿌리를 내립니다. 자, 뿌리를 내려요. 그 내리는 뿌리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 나무가 뿌리를 내는 흙이 있고 이제 뭐가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물, 불이 있고 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이 여기 정화가 있네. 자, 음, 불이 있어요. 이제 물만 있으면 되네.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천간에는 없지만은 지지에 이제, 이렇게 있네, 이게. 그러니까 자, 이 자, 무토가, 아니, 간목이, 나무가 나무기, 살아있는 목이에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으나 힘이 없어요. 없다. 별로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간목을 갖다가 이제 의학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간담으로 봅니다. 간담. 간담. 자, 간담이 이 사람한테는 힘이 있는 간담이냐, 힘이 없는 간담이냐. 힘이 없는 건다. 간담이 약합니다. 이 사람은. 간이 약해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만, 조금만 무리해도 이 사람은 굉장한 피로를 느낍니다. 또, 까딱하면은 몸에 열이 나면은 그 열이 이 무토에 속해가지고 이 무토가 이 목을 갖다가 물을 주는데 시원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을 갖다 풀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 간염도 자주 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의학학으로 넘어갔을 때 얘기고 이와 같이 이제 소용, 소체, 용체를 다 구분했어요. 그것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보시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만 봤어요. 나를 기준으로 정화가 정인이라는 것을 인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만 봤어요. 인수가 있다. 그러면 간목은 무엇이냐? 간목은 나하고의 관계가 무엇이냐?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이겁니다. 간목이 나하고는 관계가 무엇이냐? 자, 간목하고 무토하고 관계가 생이냐 극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관계입니까? 간목하고 무토, 무토하고 관계. 또,
목국토. 극입니까, 목국토, 생입니까? 극, 극의 관계죠. 극의 관계. 자, 극의 관계. 자, 극의 관계인데 나를 찍어 누른 놈이에요. 내가 찍어 누른 놈이에요. 나를 찍어 누르는 놈. 나를 찍어 누른 놈이죠. 나를 찍어 누르는 놈은 내 위에 붙어 있는 관입니다. 관. 내 맨 꼭대기에서 관이 나를 찍어 누르고 그 가운데 인이 있어서 엄마 역할을 하고 그 인이 나를 낳아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인 위에는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를 관이라고 부릅니다. 관. 자, 그래서 이것은 간목은 관이다. 관. 자, 관인데 이것도 정관이냐 편관이냐를 따져야 돼요. 자, 가정에서 정관은 친아버지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편관은 누구다? 계부를 말해요. 계부. 자, 이 사람이 과연 괴부냐, 친아버지냐를 따져야 돼요. 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나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 갑을병정부 양이죠? 갑, 예, 그러니까 뭐예요? 갑, 양, 편관, 양, 양이죠? 그 양과 양이 만났으니까 정이에요, 편이에요? 편, 편, 편이에요, 이거 편관. 편관입니다, 편관. 편관이라는 것은 성질을 낼 때는 굉장히 성질이 엄합니다. 꼼짝 못하게 성질을 내요. 뭐 그런 것이 이게 편관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편관이 그 뭐냐 이게 읽어보시면은 근데 또 그런 것도 또 제가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로 바라고요. 자, 이 편관이 이제는 체냐 용이냐를 따지시는데 편관이 뭐예요? 용이었죠, 용. 음, 우리가 용으로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아버지로 보고 이 아버지가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겠다? 어떻겠다? 집에서 아버지와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겠다? 도와주, 좋겠다, 안 좋겠다. 도와주는, 좋겠, 아주 다정하겠다. 왜? 아버지가 뭐예요? 용, 음, 용이니까. 용이니까. 용이니까 아주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덕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여기 이거 연주는 태어나면서를 말해요. 그다음에 월주는 자라면서를 말하고 일주는 청장년기를 말합니다. 시주는 노년기를 아이는, 말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어떻겠다? 도와, 아주 어, 좋았겠다. 틀림없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사를 보고 만약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회생활에서 관이 뭡니까? 사회생활에서 관이. 직장생활에서 관이 뭡니까? 내 상사, 위에서 상사, 나를 내려다보는 놈. 직장 상사예요, 상사. 또 직장의 사장도 되고 상사도 되고. 하여튼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이에요, 관. 그 관이 어떠겠다? 도와주,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 오직, 상사나 사장이 어떻겠다? 나하고 관계가 도와주, 아주 나를 이뻐하겠다. 그래서 직장이 재밌겠다. 직장에 다녀도.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사회생활, 이제 사회로 나면 이게 법입니다. 법. 관은 법이에요. 이 법이 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게 돼. 근데 하필 그 재판 받는 달이 하필 또 이 관이네. 관이면서 용이네. 그러니까 재판장이 무엇을 해요?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줘요? 분말하게, 자기 무리하게 판단해주죠. 아주 그냥 없는 걸로 판결을 내려버려요. 잘못했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 변호사들이 이것을 써먹습니다. 이것을 써먹어요. 재판을. 음, 재판을 할 때, 이 공부를 조금 했던 변호사들은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재판을 받을 그 피고인의 사주를 봐가지고 다음 달이 예를 들어서 관이 나타나는데 이게 용이네. 그러면 다음 달로 딱 밀어가지고 딱 재판을 받게 해요. 어김없이 그러면은 좋게 판결이 떨어집니다. 음, 그렇게 해서 써먹어요. 다음에 무슨 잘못했어도 이거는 봐줘버려요. 이 정부인데, 정부. 정부 일을 갖다가 내가 하려는데, 다음에 정부 일을 무엇을 받으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나를 받으려고 그래. 건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이 관이 딱 나타났네. 관이 용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달라붙어야 돼요. 아주 악착같이 달라붙으면은 나한테 용이 되는 일을 딱 내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도 써먹습니다, 세상에. 자, 이와 같이 나를 기준으로 채냐 용이냐를 따지는 것이 나를 도와줄 놈이냐, 나를 부려먹을 놈이냐, 또 생과 극이냐를 가지고 따져서 하는 것이 이제 육신입니다. 육신. 자, 육신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내 좌우에 나하고 똑같은 놈이 있는데 그것을 비견급제라고 그럽니다. 자, 비견급제가 있고 그 나하고 비견급제가 이게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게 형제 자매입니다. 또 사업하면은 같은 동업자들이에요. 또 외국에 나가면은 같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음에 나의 행동, 내가 움직이는 것, 그 움직이는 것이 식신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식신상관. 즉, 나의 활동 무대가 식신상관이라 합니다. 즉, 식신상관이 여기 어딘가에 있고 그것이 용이다 그러면은 무엇이, 무엇이 좋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나한테 용이 된다. 좋다. 내가 해도 된다. 식신상관이 용인데 그 용이 사주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어? 내가 무엇인가를 해도 좋다. 그 활동을 해도 좋다. 활동 무대라는 뜻이에요. 식신상관원이.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용이면은 부지런히 뛴 만큼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식신상관은. 왜? 이거는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앞에 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10차선, 8차선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는 사주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 식신상관이 이제 용이다 그러면은 용인데 용이 작다. 용은 힘이 작아요. 그 작은 만큼 이제 8차선, 6차선, 4차선 이렇게 길입니다. 그 길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식신상관을 보면 나타내고 자, 그 식신상관이 만약에 채다 그러면은 앞에 길이 쫙 터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채면은 덜커덩 하는 함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다가 반드시 문제를 만난다. 식신상관이 처음에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식신상관. 이게 이제 활동 무대고 이 활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활동을 하는 목적. 돈을 벌으려고. 결국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상관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죄. 결국은 이 죄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이 식상이고, 요 위에 있는 것이 이것이 나고, 나. 자, 그래서 이 죄는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편재는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은 편재, 나하고 음양이 다르면은 정제. 음과 양이 만났다 해서 정재. 이 정재라는 것은 정당한 재물이다. 그래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은 사주에 정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편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제가 있는 사람. 월급쟁이라는 것은 따북따북 들어오는 정당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제를 봅니다. 정제. 그런데 내가 투기나 투자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이 나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사주에는 편제가 있겠어요? 정제가 있겠어요? 현재. 편제가 있습니다. 편제. 편제라는 것은 치우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뭉텅뭉텅 들어오고 나가더라도 뭉텅뭉텅 나가는 이것을 편제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편제가 용이다 그러면요. 투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투기. 뭔 일에 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기, 투자 개념도 아니에요. 투기예요. 투자를 넘어서 투기. 또 땅 투기 이런 것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돈을 벌어요. 그게 편제가 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편제가 체라 가면은 투기를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날려먹고 빚쟁이가 돼서 도망다닙니다. 그게 체예요. 다음에 자, 이 이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완전히 돈입니다. 돈. 자기 호주머니 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바랍니까? 이제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음. 이제 권력을 바라요. 권력.
왜? 돈만 있으면 항상 법에 눈초리가 스며들죠, 그쪽으로. 경찰이나 검찰, 요런 눈이 참 이쪽으로 쏠려요. 재벌들한테 쏠리잖아요. 그래서 재벌들이 나중에 성질나니까 무엇을 해버려요?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에 막 출마해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은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맨 꼭대기 관을 원합니다. 관. 관이라는 건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벼슬, 법 이런 것이에요. 자, 관으로 올라갑니다. 자, 관도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을 것이다. 정관은 정관은 승진을 해도 한 단계 한 단계 과장, 대리, 대리, 과장, 부장, 차장, 국장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거부를 해버리고 두 단계, 세 단계 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간혹 가다가 막 두 단계 승진해버리고 세 단계 뛰어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사주에 보면은 이 편관이 있습니다. 편관. 편관이 있으면서 편관이 용작용을 하면은 그렇게 아주 탁탁 뛰어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내란 사태를 겪었죠. 그런데 거기에 특이하게 삼성 장군이 2년인가 3년 만에 별 3개를 달아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군대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별 3개를 2, 3년 만에 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사주에 뭐가 있어요? 현관, 이 사람 사주에 안 보지만은 뭐가 있어요? 현관, 편관이 있어요. 편관. 편관이 있으면서 무슨 작용을 했다? 체의 작용을 했다? 용의 작용을 했다? 용, 용의 작용을 했으니까 그래 올라가요. 그런데 해필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용의 작용이 끝나버리고 이제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체로. 체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이제 저렇게 모가지 털커덕하고 이제 깜빵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죄 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조가 바뀌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뀌어요. 운도 바뀝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대운이 바뀌는데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어요. 10년 단위로. 10년. 예를 들어서 내가 만 3살에 대운이 바뀐다 그러면 태어나서 만 3살에 딱 바뀝니다. 또, 또 13살이 되면은 딱 바뀌어요. 23살이 되면 딱 바뀌어요. 이렇게 3살 단위로 딱딱딱 바뀌는 게 대운입니다. 근데 해필 이 삼성 장군 이 사람은 뭐 지금 딱 그 바뀌는 시기에 이렇게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딱 해가 바뀌고 딱 되니까 딱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대운인데 대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관, 정관, 편관이 있고 정관은 아버지 같은 역할, 편관은 계부 같은 역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이 있으면은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베풀어야 돼요? 관은 관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자비.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은요, 이 관은 나중에 반드시 되치기를 당합니다. 되치기. 그래서 높은 자리만 원했던 그 못된 대통령들 있죠. 뭐 깜빵에 가고 결국 그대로 끝나버렸잖아요. 이 관은 베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베푸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인입니다. 인. 인. 관 다음에 인이 있고, 이 인은 집에서는 엄마의 역할, 또 사회생활에서는 멘토나 후계인의 역할, 또 학교 다니면은 인이 뭐가 있어요? 인. 학교 선생님이 인. 또 크게 보면은 학업 공부하는 것이 인. 그래서 이 사주에 인이 있으면은 끝까지 공부합니다. 끝까지 공부해요. 늙어서 늙어서 힘이 없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또 인이에요. 그 만약에 인이 어딘가 있는데 이게 용작용이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도와줍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은 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이 뭐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인이 체인 작용을 했을 때 학교 다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이 체면은 공부도 안 돼요. 솔직히. 공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엄마 역할을 하지 않고 계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두드려 패고 눈치 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내 손자나 내 손지나 내 자식 중에 내 자식인데 거기에 인이 있는데 이 인이 용작용이냐 체작용이냐를 따지시면 돼요. 만약에 이 인이 체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은 이 애는 미쳐 돌아버립니다. 집 나가버려요. 공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체는. 우리 조 원장님이 체라고 그러니까 먹고 체한 것이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공부가 먹고 체해서 그냥 확 가슴이 얹혀 있는데 공부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좋아하는 것을 밀어주세요. 밀어줘. 아주 그냥 열심히 밀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공부 안 하고 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대운이 바뀌면은 이제 인이 이제 용으로 또 바뀌는 시기가 와요. 그때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이제 눈머리가 딱 터져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용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머리 터져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이 초, 중, 고등학교 때 했던 이 용의 최애 시절에 했던 이 어떤 그 특기 예를 들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체조를 했다고 그래요. 체조. 그러면은 이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눈머리가 터져갖고 공부를 하는데 이 체조했던 이 체조 계통, 체육 계통의 두각을 나타내게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체나 영이를 모르면은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했는데 얘가 집 나갔다가 돌았다 집 나갔다가 돌았다 공부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해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눈머리 터졌어도 뭔가를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자식의 앞길도 이렇게 미리 개척해서 운을 개척해 놓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개운 방법인데 그거는 나중에 다 끝나갈 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개운은. 다음에 이제 이는 결국 인이 낳는 것이 누구를 낳아요? 엄마가 낳는 것이 나를 낳죠. 네. 그래서 나를 낳습니다. 나도 낳고 비견급제 형제도 낳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는 행동이 식신상관. 그 식신상관의 목적이 재. 자, 재가 있으면은 결국 관을 원한다. 관. 관은 인을 베풀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감옥에 간다. 그 인이 낳는 것이 나.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육신. 그것을 갖다가 이것 외에 없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엄마하고 살지 않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계모하고 살아요. 자, 계모가 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계모가 나하고 관계. 편히. 편인이죠. 근데 이 계모가 나하고의 이제 사이가 좋았냐, 나쁘냐, 그거는 뭘로 보고 알아요? 이 계모가 들어오는데 나하고 사이가 좋냐, 나쁘냐, 무엇을 보고 알겠어요? 성격을 안 보고 체냐, 용이냐만 따지면은 바로 나온다, 이거 답이. 체면은 그야말로 계모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용이면은 엄마와 같이 따스하게 나를 대해줄 것이고, 친구를 사귀입니다, 친구.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어요. 자, 친구가 하나 딱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나타났는데, 이 친구가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냐, 나를 손해가 나게 하는 친구냐, 여기다가 그 친구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내가 무토니까 뭐가 친구라고요? 육신에서 뭐가 친구예요? 무나 기가 친구예요. 이게 비견급제 아닙니까? 자, 무나 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무나 기가 이 사주에서 체냐 용이냐를 따져버리면은 이놈이 나한테 아주 도움을 줄 친구냐, 내 뒤통수를 봐불고 내 호주머니에 훔쳐가고 할 못된 놈이냐를 바로 답이 나와요.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은. 자, 내가 뭡니까, 내가? 용입니까, 체입니까? 여기서는 내가 소체죠, 소체.
이 소체 기간에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딱 보면은 무나 기다. 그러면 그놈도 역시 소체 작용을 할 놈이다. 일에서 나를 도와줄 놈이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놈을 빼가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놈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가 이제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했으면 이제 장인 장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인 장모. 장인 장모도 그 이 시기에 딱 집어 넣어봐요. 여기다 장모를 한번 넣어봐요. 장모. 장모는 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장모는. 장모는 누구의 엄마예요? 장모. 처의 장모는 엄, 누구의 엄마입니까? 처의 엄마. 처의 엄마죠. 그 처가 누구예요? 이 사주에서는. 없지만은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보면 돼요. 그게 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주가. 없으면 만들어서 넣어보면 다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없어도 답이 나와버려요. 자, 무토의 처는 누굽니까? 토극, 수. 토극, 수 하니까 수가 임수나 계수다. 임수나 계수가 여기서는 처입니다, 처. 자, 임수나 계수가 처고, 처의 엄마가 이제 장모다. 임수나 계수의 인임 누굽니까? 인수. 임수나 계수의 인수가 엄마 아니에요? 처의 장모? 엄마? 누굽니까? 뭡니까? 임수의 계수의 인수가. 임계수를 낳아주는 거. 뭐가 낳아줍니까? 금생수 하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낳아주죠. 그래서 네. 경금이나 신금이 이제는 장모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경금이나 신금을 하나 딱 갖다 놔봐요. 경금이나 신금. 음에 경금이나 신금 갖다 놓으니까 뭔 작용이에요? 채, 완전 체네. 웜에 장모하고 나하고는 끝나버렸다. 끝나버렸다. 안 보고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되는데 오늘은 육신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제 진짜 사주 풀이로 넘어갑니다. 최의 사주 풀이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자주 제가 반복을 하니까 그때그때 모르더라도 알아두시면은 언젠가는 귀에 딱지가 앉아요. 그 귀에 딱지가 앉으면은 이제 끝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안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돼요. 자, 없는 사람도 이렇게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하고에 붙여보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에 어떠했다가 답이 나와버려요. 이 사람은 장가 가면은 이게 이 장모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장모하고 뭔가가 안 맞습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경이나 신금이. 이 사주는 체가 돼버리잖아요. 체. 보는 눈만 조금 길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 공부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주 풀이로 넘어갑니다. 풀이가 넘어가면서 이런 것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공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